네, 조성기입니다. 예, 우선 인사를 크게 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연구 개발할 때는 연구 개발 기술이 상품을 좌우하는데 90% 100%일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기술 상용화하면서 아닌데 상용화 쪽이 역할이 훨씬 더 크다. 한 70% 80%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금 현재는 아마 지금 현재 당시 기준으로 보면 콜마 B&H나 애텀이나 특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판매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열정이 9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학술 포럼도 했습니다만 그거보다 저는 이 책을 만들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지금 누가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어서 사인을 해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조성기 드림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쉽게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논리가 되게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그게 해모임이구나 이런 걸 좀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이 책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좀 되어 있고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하여튼 어쨌거나 오늘은 제가 말씀 좀 짧게 줄이고 김미리 교수님을 초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2006년도에 해모임을 KFDA에서 승인 받을 때 그때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시고 제가 굉장히 고맙고 좀 절절하게 느끼는 것은 이 양반도 워낙에 저보다 더 깐깐하고 저보다 더 원칙적이고 평가하시는 양반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바람에 굉장히 해모임이 좀 정리가 잘 되었고요. 한편 뒤집어서 보면 고생도 좀 많이 했고 해모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이런 터닝 포인트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지금까지의 포럼을 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다라는 포럼을 했는데 좀 크게 보면 우리나라 건기식에 대한 굉장히 큰 그 퍼센트를 해모임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좌우간의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는 게 우리나라 산업을 위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 겨우겨우 이제 설득을 해서 오시게 됐고요. 자, 그럼 김미리 교수님 이 양반도 학자적인 부분도 굉장합니다. 논문이 한 400여 편 되고요. 식품심의위원장을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장을 10년 동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분이 거의 없어요. 보통 2년, 3년이면 이게 위원장이 바뀌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굉장한 분이니까 잘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미리입니다. 제가 조성기 박사님이 저보고 오라 그럴 때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으로서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뿐이다. 지금 내가 갈 이유가 없다. 여러 번 고사했지만 꼭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심의를 저희가 너무 참 힘들게 했어요. 그때 어려운 거 생각하면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는데 와보니까 그 후에 연구도 더 많이 했고 그리고 판매량이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됐구나.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걸 보고 사실 개인적으로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 해모힘이라는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생산도 1위고 해외 수출도 1위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제가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장 하면서 10여 년간 하면서 몇십 종을 해줬는데 없었어요. 해모힘이 유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깐깐하게 심의를 하고 조성기 박사님을 괴롭혔는데 바로 들어오기 전에 박한길 회장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악수를 하는데 우리 해모임을 그렇게 힘들게 하신 분이군요 하고 저한테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그래서 해모임이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 시간은 중간중간 해모임 얘기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이고 어떤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좀 아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과 소비자 실태 조사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올해 건기식의 규모는 6조 440억에 달합니다. 이 건기식이 2004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르면서 6조까지 이제 발전을 한 겁니다. 전국에 6,700 그 패널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한 건데요. 구매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구 수를 보면은 1,800만 가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4분의 1 정도는 이제 구매를 하고 있는 거죠. 올해는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에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보니까 약 3배 이상 식품 시장이 커진 거죠. 2014년부터 24년까지를 보면은 3배 이상 커졌다. 근데 왜 커졌는가 그걸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많이 잘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특히 2020년 우리 팬데믹이 왔었죠. 면역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뭐 50대 이상, 60대 이상 그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그랬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저변으로 확대된 것이죠. 특히 그 까다로운 MZ세대까지도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고 섭취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셀프 메디케어가 부상하면서 병원에 안 가고 자기가 자기의 그 건강을 챙기면서 병 안 걸리게 하는 그런 그 트렌드가 팬데믹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고령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옛날에 뭐 65세라고 하면 지금은 75년, 뭐 80년 이렇게 또 뭐 90세까지 늘었지만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는 10년 여성, 뭐 남성은 한 15년, 20년 동안을 거의 대부분이 병상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균 연령만 높아지면 뭐예요? 건강하지 못하게 병원 신세를 지고 자기 의지로 식사도 못하고 자기 의지로 걷지도 못하면서 병원에서 10년, 20년간 사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우리는 노후를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커지면서 이제 발달하게 된 것이죠. 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관리 비법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가 건기식을 섭취했다는 거죠. 섭취한다. 뭐 세 번째는 건강검진이고 네 번째가 식습관 개선이에요. 그만큼 건강기능식품이 시장이 그 확대가 되고 82%나 되는 사람이 건강기능식품을 먹었다. 그렇게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는 연평균 25% 성장을 했어요. 지금 여기 도표는 2011년도에서부터 2023년도까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쭉 추이를 보고 누적 평균을 연평균으로 해본 건데요. 25% 이상씩 성장을 했다는 거죠. 건강기능식품이 이렇게 고속도로로 성장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고령 인구의 증가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2011년도에는 고령 인구가 11%지만 2026년도에 가면은 우리가 그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를 넘습니다. 그러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제 높아지는데 앞으로는 점점점 노인들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더 확대될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의학은 발달돼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성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노인의 90%는 만성 질환을 한 개 이상 가지고 있고요. 노인의 10% 이상이 만성 질환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옛날에 2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이렇게 알약을 한 주먹씩 먹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20대보다는 60대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비율이 2배 이상 표에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예측을 하고 그렇게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미래 계획.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추이와 경제 성장률 이런 걸 보고 이제 한 것인데요. 이 식품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리고 외식 산업까지 포함해서 현재가 한 660조 정도 돼요. 굉장히 큰 것이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현재 6조 1천억 정도고, 그리고 의약품 산업은 31조 정도 되는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산업들이 2030년도에는 식품 산업은 한 1.6배 정도 증가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은 5배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건강기능식품이 생산되는 순위를 한번 제가 보니까 23년도 데이터인데요.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총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거기에서 1등은 홍삼이고, 비타민 무기질, 프로바이오틱스, 그다음에 오메가3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제 5번이 해모힘 혼합 추출물인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고시형하고 개별 인정령을 합쳐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표는 개별 인정형만 보았을 때, 생산, 판매, 수출 보면은 현재로서는 해모힘이 생산과 수출이 1위인 그 품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를 더 예측을 해본다면은 팬데믹 이후에 이 해모힘이 급부상을 했듯이 앞으로는 어떨까? 근데 WHO에서는요, 그 2025년도에 팬데믹이 올 거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지난번에 온 것보다 더 센 것이 올 거다라고 그랬는데, 정말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에 이제 온다면. 근데 옛날부터도 WHO나 미국의 FDA에서는 앞으로는 굉장히 면역이 더 중요하게 될 거다라고 20년 전부터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한다고 보면은 면역에 관련된 이런 그 제품들은 더 많이 팔릴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뭐냐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시장도 확대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인식도도 좋아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이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지대예요. 식품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약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식품은 무엇이냐? 의약으로 먹는 것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우리가 식품이라고 하죠. 우리가 먹는 거, 일상적으로 먹는 거요. 그 일상적으로 먹는 거는 독성이 있나요? 없죠. 전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식품은 식품위생법하고 축산물 그 위생관리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이 그 식품위생법에 벌린다고 그러잖아요. 식품위생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의약품,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관절이 아픕니다, 뭐 고혈압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질병의 진단을 받고 의사가 처방하는 것, 의약품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의약품들은 약사법에 이제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의약품으로 허가를 내줄 때는요, 우리가 병이 나면은 그 약을 사서 먹지만 이 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약으로 개발하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돈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그 약을 허가를 해주는 것은 그 약이 가지고 있는 치료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치료의 기능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약이라는 것은 치료의 기능도 있고 부작용의 기능도 있어요. 근데 부작용하고 치료하고를 비교해 봤을 때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기능이 더 높다라고 하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의약품을 먹을 때는 어떨 때 우리가 먹게 되죠? 병이 나야지 먹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나기 위해서 먹지만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 주나요? Never, ever. 전혀 아니에요. 대부분의 약들은요, 증상 치료입니다. 증상 치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혈압이 올라가면 내리는 약. 근데 강제로 내리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서 그 부작용을 또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약을 먹어요. 또 그 부작용이 나타나면 또 다른 약을 먹고.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무엇이냐? 식품에 우리가 먹으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죠. 음식을 먹는 게 죽지 않으려고도 먹고,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먹지만 생명 유지하는 것 외에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데, 어떤 식품 속에는요 정말 그 성분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약간의 치료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런 기능까지 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면 브로콜라이, 제가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브로콜라이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몸에 굉장히 좋은데요, 암도 예방해주고 항산화 효과도 있고, 제가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브로콜라의 성분이 그 인지 기능도 좋게 해주고 대단히 좋은 효과를 많이 나타내요. 그런데 그 성분이 들어있는 브로콜라이를 그냥 식품 형태로 먹는다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10kg, 15kg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먹죠. 그러니까 그 성분만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 그 성분만 농축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 단계에 있다. 식품의 기능이 1차는 생명유지와 영양기능, 2차는 맛과 냄새와 조직감과 이런 것들 다 합해서 우리가 아무리 영양이 좋아도 맛과 향과 냄새와 조직감이 안 좋으면 안 먹죠. 2차 기능이라고 하고요. 3차 기능은 생체를 조절하는 기능,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이 있는 성분만을 뽑아서 만든 게 뭐라고요? 건강기능식품이다라는 거죠.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기능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먹으면 아까 의약품 뭐가 있다 그랬죠? 부작용, 그렇죠? 부작용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식품이기 때문에 기능성도 있어야 되고 먹었을 때 부작용이 없는 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럼 확인은 누가 해주느냐? 나 이거 먹어보니까 좋아. 이거 건강기능식품 이런 마크 붙여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반드시 식약처가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식약처가 뭐예요? 국가기관이죠. 그리고 이거는 의약품이 절대로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고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다시 강조하면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식품, 거기에다가 건강기능이 들어간 거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보조식품도 달라요. 그러니까 건강식품은 여러분 뭐죠? 올게닉으로 만든 블루베리 같은 거 우리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먹으면 몸에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왜냐? 뭐가 없어요? 엑스포에 있는 거 뭐예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다. 건강기능식품은 마크가 있다. 두 번째, 건강기능식품에는 영양성분뿐 아니라 기능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그다음에 일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도 내가 그냥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애터미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또 많이 먹는 건강기능식품인 해모힘을 제가 지금 사진으로 그려봤는데요. 자, 보면은 뭐가 있죠?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제품명이 있고요. 영양 및 기능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면역 기능 개선 및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원료 및 함량은 해모힘, 당귀 등 혼합 추출물이다. 뭐 네 번째 내용량, 뭐 업소명, 그다음에 섭취량, 섭취 방법이 또 표시되어 있죠. 그다음에 섭취 시 주의 사항도 있고요. 유통기한도 있고 보관법도 있고 다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에 반드시 표시돼야 되는 그런 그 사항들이 우리 건강기능식품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모임에 이렇게 표시된 것이 그냥 표시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해모힘은 도대체 건강기능식품 분류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가예요? 건강기능식품이 고시형이 있고 왼쪽이, 오른쪽은 개별 인정형이 있어요. 고시형은 뭐냐? 홍삼 같은 거예요. 식약처에서 공전에 이 원료를 등재시켜 놨어요. 그래서 내가 허가를 받은 회사라면 그 공전에 기록된 대로 원료를 구입해서 그거대로 만들어서 팔면 돼요.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으면 신고만 하면 되죠. 그런데 개별 인정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장에 없는 것들이죠. 개별 인정형이다. 이거는 그것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식약처에다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그 자료를 내야 돼요. 아주 뭐 열몇 가지가 됩니다. 그런 그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함유됐는지를 식약처에서 평가를 해서 인정을 해주고, 또 기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권장 섭취량을 또 식약처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홍보할 때 우리가 막 욕심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질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더 잘 팔릴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내가 광고하거나 홍보하고 싶으려면 그 광고 문구까지도 식약처에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굉장히 까다롭죠? 자,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이 왜 탄생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이 2004년 탄생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뭐가 있었냐면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그 팔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을 보면 만드는 데도 너무 허름한 데서 만들었다고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그 속에 표시되어 있는데 뭐 어디 관절염에 좋다, 뭐 어디에 좋다고 써 있는데 보면 그런 성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과대, 과장한 것이죠. 그런 소비자 피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2004년에 건강기능식품으로 탄생을 시키면서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법률을 만든 목적이 안전성을 확보하자, 품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유통 판매가 너무 불건전해, 그러니까 건전한 유통 판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먹는 사람이 건강이 좋아지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건강기능식품법을 만든 것이죠. 제가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식품 영양 전공하시는 저명한 교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수님도 계시고요, 한의사도 계시고요, 약사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단체도 와요. 그러니까 심의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시겠죠? 그런데 법규에 명시하기 이전에 건강기능식품법을 만들 때 취지가 또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뭐였었냐 하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이 바로 건강기능식품 산업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해서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한국 전통 신소재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개발된 신소재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한국적 건강기능식품으로 한번 좀 육성을 해보자라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선도해보자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한국적인 K건강식품이 오늘날 애터미에서 판매하는 해모인과 같게 될 줄은 그렇게 기대는 안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연구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했을 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애터미에서 판매하는 해모힘에 붙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그 표시, 아까 그 보셨죠? 그 표시가 뭐 쉽게 다는 것 같은데, 홍삼을 보니까 뭐 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고시형은 거기 있는 그대로, 공전에 있는 그대로 맞춰서 제조를 하면 되지만,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개별 인정형이라는 것은 한국 시장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는 거를 지금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냐면,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자, 기능성이죠. 이 건강기능식품에 표시된 것, 면역 증진이라고 했는데 그 면역 증진이 될까? 내가 이걸 먹으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내가 이거 먹으면 나한테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야? 부작용 나면 어떻게? 안전성을 보는 게 안전성. 그다음에 이제 원료 표준화라고 해가지고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이 있는데 그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이 정말 들어있느냐, 그리고 함량이 그대로 있느냐, 내가 이거를 오늘 사 먹은 거, 또 뭐 일주일 전에 사 먹은 거, 1년 전에 사 먹은 거랑 동일하게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이 표시된 기능성 정말 사실이야? 내가 먹으면 좋아져? 안전성, 아무 부작용 없어? 세 번째, 그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는 거야? 이 세 가지 기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 조사에 의하면 2019년도 조사 결과인데, 50대 소비자가 건식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뭔지 아세요? 기능성이에요. 이 기능성, 지금 진짜 이 표시한 게 사실이냐? 사실일까? 확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0대 소비자는요, 그 기능성도 고려하지만 부작용이 없느냐도 고려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럼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을 평가를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느냐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에서의 데이터라는 것은 논문으로 발표한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기반으로 해요. 그 학술지에 논문이 실린 거가 있으면 그 실린 논문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서치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만들어 수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모힘은 데이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조성기 박사님이 나는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시작을 해서 만드신 거예요. 나는 면역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그 기능성 식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2004년에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근데 조성기 박사는 그보다 훨씬 전에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능성 식품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뭐 법률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연구를 계속 하셨어요. 하시다가 2004년에 법이 제정이 되니까
아, 나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심의를 받아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신청을 하셨는데, 보니까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건강기능식품법에 제정된 그 범위에 들은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실험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그래서 이제 그 제조 공정이라든지 뭐 데이터를 산출할 때 어떤 실험 기준을 해야 되는지, 또 인체 적용 실험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창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또 독성 실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전성 실험도 있어야 되고 기능성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실험을 다 해야 돼요.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했는데 해모힘인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가요, 2004년에 제정이 되면서 2004년, 2005년까지는 주로 단일 성분 또는 단일 원료인 경우에 많이 인정을 해달라고 들어왔어요. 제출을 했었죠. 그런데 해모힘은 복합 원료예요. 그러니까 이 복합 원료니까 이게 하나하나 이 그 기능도 봐야 되고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존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그 생약 성분이라서 이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독성도 이게 하나 다 보고 뭐 다 아무튼 그래서 그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그 심의를 하는데 데이터를 하나씩 다 살펴보고 찾아보고 그리고 고찰을 해보고 또 개인 의견이 있으면은 그거가 왜 그런지 토론도 해보고 많이 그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다 합의가 됐는데 그 다음에 그럼 기능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시에 기능성을 인정해준 그 선례들은 아주 단순한 것이 많았어요. 뭐 혈당 조절하는 거, 또 혈행 개선하는 거, 뭐 이런 쪽이 많았지 면역이라는 거는 처음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 면역이 굉장히 복잡하고도 어려운 과제예요. 근데 그런 그 면역에 대한 그 지표 설정은 제대로 됐는지, 그 실험 모델은 적당한지, 그다음에 인체 실험 결과가 좋은지. 근데 인체 실험도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의 실험을 할 수 있는 인체는 반건강인, 그러니까 병이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얻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능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면역이 너무 세도 안 좋아요. 그건 과민성 면역이라 그래가지고 알러지 같은 거, 뭐 자가 면역 질환 이런 데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면역 조절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백혈구 수라든지 조혈 기능을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면역 증진에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게 다른데 선례가 있는가도 찾아보고 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심의를 할 때 과반수가 아니에요. 제가 할 때는 전원 합의를 도출해서 합의하에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고 저희들이 많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성기 박사한테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우리한테 줘가지고 너무 고생했다라는 말을 나중에 이제 하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생리활성 기능인데요. 생리활성 기능은 어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인데 여기 모모에라는 말은 질병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다음에 면역 증진이라는 그 개별 인정형은 2006년도에 해모임이 처음으로 받았고 그 이후에 면역에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 조 박사님이 제출한 자료들을 보고 그 다음 업체들이 아마 한 것 같은데요. 그 2006년만 해도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그 기능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이것도 한 1919년도 정도에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은 어떤 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하는가라는 설문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소비자는 건강 증진 기대 효과가 면역 증진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면역 증진.
두 번째가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거, 세 번째가 장 건강 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는 점점 더 면역에 대한 제품들이 더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기능 안전성과 품질 관리, 2008년경에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규제 완화를 실시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저희 건강기능식품에도 규제 완화를 하라고 요청이 왔지만 제가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먹어서 어떤 그 해가 있어도 안 되고 국민들이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건강 증진을 위한 건데 여기서 더 규제를 강화해야지 어떻게 규제를 완화하느냐, 절대로 제가 양보를 안 했고요. 기능성 인정이라든지 안전성 평가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오히려 더 예를 들어서 허위 과대 광고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전 광고 심의제를 한다든지, 이상 사례 관리, 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이상이 있으면 변경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거를 만들어서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23년도 7월인지 8월 한 달 해가지고 잡힌 게 지금 312건으로 적발됐는데요. 지금 하나만 보면은 제일 왼쪽의 것은 기억력 강화라는 말을 썼어요. 기억력 개선이 그 기능성 허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판매를 잘 하려고 하다 보면 학생 고3 수험생이 먹으면 기능성이 이제 더 좋아져, 강화돼, 뭐 이렇게 하거나, 어쩌면 또 노인들 할 때는 이런 치매도 좋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일반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뭐 종편에 많이 옛날에 나왔던 게 뭐 크릴 오일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런데, 건강에 좋은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을 할 우려가 있게끔 광고하는 것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뭐냐면은 그 질염 예방인데요. 여기 보면은 질염은 뭐예요? 질병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질내 유익균을 증식시킨다라는 것이 이제 그 허가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체험기, 야 너 이거 먹어봐, 좋지? 체험기 써. 그러면 체험기 쓰면은 뭐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뽑아서 뭐 선물을 준다, 뭐 먹는 건강기능식품 뭐 한 박스, 이렇게 해서 이제 과대 광고를 하게끔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 예를 들면 체중이 뭐 얼마 줄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심하고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을 기능성도 인정을 해주고 또 안전성도 다 평가해서 섭취량도 다 정해주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후 관리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수시로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그 제품을 또 수거를 해요. 제가 옛날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해서, 그러니까 식약처에 연말에 기관 평가하는 게 있어요. 각 부서 평가위원하고 그랬는데, 그 여러 부서를 다 하다 보니까 식약처의 기계가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아주 비싼 기계들. 거기서 아주 숙련된 연구원들이 24시간 분석하는데 어떤 게 적발이 됐냐면, 그 뭐 성분이 제대로 들어있느냐, 다른 뭐 효과가 좋은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느냐, 이런 거 다 검출해요. 근데 대개 보면은 캡슐이면은 캡슐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만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캡슐을 검사를 한 거예요. 캡슐. 그랬더니 정말 캡슐 속에 그 내용물에는 없었는데 캡슐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깐깐하게 그 사후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틀려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1위를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이 보충제라고 해서 뭐 식물 성분, 허브 다 팔아요. 뭐 추출물 다 파는데 이거를 나라에서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업체가 나 이런 거 팔 거예요 하면 그냥 신고만 하면 팔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시장에 맡겨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 업체가 다 해결하는 거. 굉장히 업체로서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형태고, 우리나라는 어떠냐? 지금 들어보신 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관에서 인정을 해주고 안전성까지 모니터링을 해주고 광고 문구까지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지도,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믿고 섭취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K 건식이 해외에서도 신뢰도가 높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애터미 해머 힘이 수출 1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건식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그 수출에도 기여하고 있어서 국내 경제뿐 아니라 우리 국내인의 건강뿐 아니라 세계인의 건강에도 기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그 당시에 힘들었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해줘서 고생한 보람이 이 자리에서 좀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